준호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누나와의 만남 이후 더는 미룰 수 없었다. 할아버지가 남긴 특별 문서를 확인해야 했다. 아침 공기가 싸늘했다. 마음은 그보다 더 무거웠다. 김상훈 변호사는 금고에서 붉은 실로 묶인 서류철을 꺼냈다. 도장은 선명했고 두께가 묵직했다. 이 문서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라 하셨습니다. 공증까지 마친 서류입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인을 풀었다. 낡은 종이 냄새가 났다. 첫 장은 할아버지의 일기였다. 2018년 3월 15일 상민이가 또 돈을 빌리러 왔다. 사업 자금이라 했지만 도박 빚이었다. 더는 줄 수 없다. 준호의 손끝이 덜덜 떨렸다. 2019년 7월 22일 미숙이가 땅 문서를 요구했다. 거절하자 욕설을 퍼부었다. 준호가 불쌍하다. 2020년 12월 3일 준호가 혼자 왔다. 봉투를 거절하던 아이가 안쓰럽다.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미안하다. 잉크가 번진 글씨마다 할아버지의 분노와 애정이 서려 있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박상민 씨가 3억 원을 빌리고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공증 차용증이 있습니다. 준호는 숨이 막혔다. 그리고 이건 녹음 파일입니다. USB를 꽂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렀다. 아버지, 횟집 하나만 제 명의로 해주세요. 준호는 어차피 못난 놈이에요. 아버지의 음성이 법정보다 차갑게 들렸다. 그 애는 우리가 키운 자식도 아니에요. 20살에 쫓아냈잖아요. 준호는 남이에요. 어머니였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자료면 충분합니다. 변호사의 말이 들렸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복수의 무기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부모였다. 며칠 후 법원. 새 정장을 입은 준호는 자리로 향했다. 부모와 누나가 원고석에 앉아 있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 박준호는 은둔하며 사회 적응이 어렵습니다. 고 박영수 씨는 치매 증세가 있었다는 소견도 있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 김상훈 변호사가 조용히 일어나 말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탁자 위에 일기장과 차용증, 주치의 소견서가 정리됐다. 고 박영수 씨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신이 온전했습니다. 반대로 원고들은 금전 요구와 폭언을 지속했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다. 특히 박상민 씨는 3억 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속을 요구하는 게 정당합니까? 판사는 서류를 살폈다. 원고 측 설명하시죠. 아버지는 더듬거렸다. 그건 가족 간의 일이라. 판사는 목소리를 낮췄다. 3억이 가족 간 일입니까? 정식 차용증이 있는데요. 침묵이 내려앉았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두려움의 대상이던 아버지가 초라하게 보였다. 휴정시간, 복도. 어머니가 다가왔다. 얼굴이 초췌했다. 준호야, 이러지 말자.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 말에 준호는 눈을 감았다. 어머니, 7년이에요. 그동안 한 번이라도 찾으셨어요? 그땐 화가 나서 할아버지께도 그러셨잖아요. 돈만 빌리고 찾아뵙지도 않고.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재판이 재개됐다. 김상훈 변호사가 USB를 꺼냈다. 마지막 증거, 고인의 녹음입니다. 법정에 따뜻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박영수다. 내 전 재산을 손자 준호에게 남긴다. 준호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살았다. 내 아들과 며느리는 돈에 눈이 멀었고 준호만이 정직하다. 이것이 내 마지막 뜻이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준호의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다. 판사의 판결이 내려졌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유언은 정당하며 피고 박준호의 상속권을 인정합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는 상속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마음 한편이 시원했지만 동시에 쓰라렸다. 법정 밖. 누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야, 유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욕심이 눈을 멀게 했어.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그런데 나도 방관했어.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끝이에요. 각자 길을 가요. 그래도 가끔 연락하면 안 될까? 진짜 가족으로.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시간이 필요해요. 언젠가 가능할지도 모르죠. 며칠 뒤 속초. 영수의 집 불빛이 반가웠다. 사장님 재판 이기셨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은요? 걱정 마세요. 다 돌아왔어요. 진실을 모두 알게 되었다면서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모두 다 돌아왔어요. 이젠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만든 이 가게 우리 함께 지켜요. 박수가 울렸다. 사장님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호는 웃었다. 그날 밤 주방으로 들어가 할아버지의 칼을 들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에 닿았다. 김 주방장이 다가와 손을 교정했다. 각도는 이렇게 부드럽게 썹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칼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며칠 뒤 최 사장이 찾아왔다. 준호야, 잘했다. 영수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장사는 신용이야. 준호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한 달 후 가게는 다시 활기를 찾았다. 젊은 사장님 인사도 밝고 성실하네. 손님들의 칭찬 속에 준호는 밤마다 회를 배우며 성장했다. 어느 날 펜션 리모델링 현장에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이젠 제가 이어갈게요. 바람이 세게 불었지만 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고시원 방을 정리하며 낡은 컵라면 용기를 버렸다. 이제 속초가 그의 집이었다. 웹디자인 일도 계속하며 직원들과 함께 웃을 날이 늘었다. 사장님 오늘 매출 최고예요. 밝은 목소리가 매장을 채웠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의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 신뢰, 사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진짜 상속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준호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누나와의 만남 이후 더는 미룰 수 없었다. 할아버지가 남긴 특별 문서를 확인해야 했다. 아침 공기가 싸늘했다. 마음은 그보다 더 무거웠다. 김상훈 변호사는 금고에서 붉은 실로 묶인 서류철을 꺼냈다. 도장은 선명했고 두께가 묵직했다. 이 문서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라 하셨습니다. 공증까지 마친 서류입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인을 풀었다. 낡은 종이 냄새가 났다. 첫 장은 할아버지의 일기였다. 2018년 3월 15일 상민이가 또 돈을 빌리러 왔다. 사업 자금이라 했지만 도박 빚이었다. 더는 줄 수 없다. 준호의 손끝이 덜덜 떨렸다. 2019년 7월 22일 미숙이가 땅 문서를 요구했다. 거절하자 욕설을 퍼부었다. 준호가 불쌍하다. 2020년 12월 3일 준호가 혼자 왔다. 봉투를 거절하던 아이가 안쓰럽다.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미안하다. 잉크가 번진 글씨마다 할아버지의 분노와 애정이 서려 있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박상민 씨가 3억 원을 빌리고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공증 차용증이 있습니다. 준호는 숨이 막혔다. 그리고 이건 녹음 파일입니다. USB를 꽂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렀다. 아버지, 횟집 하나만 제 명의로 해주세요. 준호는 어차피 못난 놈이에요. 아버지의 음성이 법정보다 차갑게 들렸다. 그 애는 우리가 키운 자식도 아니에요. 20살에 쫓아냈잖아요. 준호는 남이에요. 어머니였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자료면 충분합니다. 변호사의 말이 들렸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복수의 무기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부모였다. 며칠 후 법원. 새 정장을 입은 준호는 자리로 향했다. 부모와 누나가 원고석에 앉아 있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 박준호는 은둔하며 사회 적응이 어렵습니다. 고 박영수 씨는 치매 증세가 있었다는 소견도 있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 김상훈 변호사가 조용히 일어나 말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탁자 위에 일기장과 차용증, 주치의 소견서가 정리됐다. 고 박영수 씨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신이 온전했습니다. 반대로 원고들은 금전 요구와 폭언을 지속했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다. 특히 박상민 씨는 3억 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속을 요구하는 게 정당합니까? 판사는 서류를 살폈다. 원고 측 설명하시죠. 아버지는 더듬거렸다. 그건 가족 간의 일이라. 판사는 목소리를 낮췄다. 3억이 가족 간 일입니까? 정식 차용증이 있는데요. 침묵이 내려앉았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두려움의 대상이던 아버지가 초라하게 보였다. 휴정 시간, 복도. 어머니가 다가왔다. 얼굴이 초췌했다. 준호야, 이러지 말자.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 말에 준호는 눈을 감았다. 어머니, 7년이에요. 그동안 한 번이라도 찾으셨어요? 그땐 화가 나서 할아버지께도 그러셨잖아요. 돈만 빌리고 찾아뵙지도 않고.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재판이 재개됐다. 김상훈 변호사가 USB를 꺼냈다. 마지막 증거, 고인의 녹음입니다. 법정에 따뜻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박영수다. 내 전 재산을 손자 준호에게 남긴다. 준호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살았다. 내 아들과 며느리는 돈에 눈이 멀었고 준호만이 정직하다. 이것이 내 마지막 뜻이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준호의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다. 판사의 판결이 내려졌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유언은 정당하며 피고 박준호의 상속권을 인정합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는 상속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마음 한편이 시원했지만 동시에 쓰라렸다. 법정 밖. 누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야, 유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욕심이 눈을 멀게 했어.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그런데 나도 방관했어.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끝이에요. 각자 길을 가요. 그래도 가끔 연락하면 안 될까? 진짜 가족으로.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시간이 필요해요. 언젠가 가능할지도 모르죠. 며칠 뒤 속초. 영수의 집 불빛이 반가웠다. 사장님 재판 이기셨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은요? 걱정 마세요. 다 돌아왔어요. 진실을 모두 알게 되었다면서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모두 다 돌아왔어요. 이젠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만든 이 가게 우리 함께 지켜요. 박수가 울렸다. 사장님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호는 웃었다. 그날 밤 주방으로 들어가 할아버지의 칼을 들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에 닿았다. 김 주방장이 다가와 손을 교정했다. 각도는 이렇게 부드럽게 썹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칼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며칠 뒤 최 사장이 찾아왔다. 준호야, 잘했다. 영수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장사는 신용이야. 준호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한 달 후 가게는 다시 활기를 찾았다. 젊은 사장님, 인사도 밝고 성실하네. 손님들의 칭찬 속에 준호는 밤마다 회를 배우며 성장했다. 어느 날 펜션 리모델링 현장에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이젠 제가 이어갈게요. 바람이 세게 불었지만 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고시원 방을 정리하며 낡은 컵라면 용기를 버렸다. 이제 속초가 그의 집이었다. 웹디자인 일도 계속하며 직원들과 함께 웃을 날이 늘었다. 사장님 오늘 매출 최고예요. 밝은 목소리가 매장을 채웠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의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 신뢰, 사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진짜 상속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